상담하면서 괜히 제가 경험은 아직 부족하지만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 약점을 굳이 상대방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내 약점을 보이면 그거 빌미로 과외비 깎여요. 전화 상담의 고비를 넘겼어요. 마침내 대면 상담하는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으로 처음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면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요? 4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면 좋아요. 첫 번째, 단정한 옷을 입어라. 아주 당연한 말 같은데 단정한 옷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나이 들어 보이는 옷을 의미해요. 과외를 시작하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은 나이가 너무 어려요. 이제 갓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부족한 게 경험 연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으로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대학생 과외는 젊음과 경험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어요. 그 부족한 경력을 첫 인상으로 만회하려면 부모님이 입는 단정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남자라면 정장이 있으면 입는 것도 좋고 대학생이지만 전문적인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여자도 단정한 옷을 입는데 청바지 같은 캐주얼 복장보다는 어른, 즉 학부모들 보기에 더 단정해 보이고 보수적인 옷을 고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치마는 상담 갈 때 피하는 게 좋아요.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상담하면 치마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롱부츠 이런 거 신고 가지 마시고 벗을 때 곤란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젊어 보인다는 말이 칭찬이 될 수 있는데 20대 초반이나 대학생 시기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사회생활할 때 장점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애기애기하고 동안인 것보다는 노안인 경우가 상담하기는 훨씬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 내가 초보라도 굳이 초보라는 것을 먼저 밝히지 마세요. 절대 밝히지 마세요. 상담하면서 괜히 제가 경험은 아직 부족하지만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 약점을 굳이 상대방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내 약점을 보이면 그거 빌미로 과외비 깎여요. 너 경력 부족한 선생님이니까 과외비 5만 원만 깎아줘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대학생이잖아요. 과외를 구해요. 그러면 경력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르친 경력 많다고 하세요. 과외 수업한 애들이 내가 없고 얘가 처음이라도 많이 애들을 가르쳐 봤다고 하세요. 내가 돈 받고 애들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학창시절 짝꿍 그리고 같은 반 애들 영어 수학 알려준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공부 좀 했기 때문에 과외 시장에 들어와서 가르친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가르친 경험 없다고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말을 줄이셔야 돼요. 대면 상담 가서 가장 큰 고민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서 학부모 학생을 감동시켜서 과외 건수를 확 끌어올까? 이렇게 얼마나 강한 임팩트를 남길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두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침묵이 어색해서 이 말 저 말 막 하면서 침묵을 깨려는 의도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려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야겠죠. 상대방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해야 한다. 간단한 질문도 좋아요. 길동이 공부는 어떤가요? 길동이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과외 수업을 하고 싶어 하나요? 그러면 뭐 길동이는 문법이 부족해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문법에 비중을 두고 수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겠죠. 이러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된 영상에서 자세하게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호감도가 높아졌을 때 마지막 4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약속을 잡아야 돼요. 내가 영어 과외를 구한다. 그러면 수학학원 시간을 물어보세요. 수학을 월수금 5시에 간대요. 그러면 영어를 화목이나 화토에 가능하겠죠? 그러면 화목 5시에 영어 수업이 가능한지 꼭 물어봐야 돼요.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상담 방문하기 전에 내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시간을 분류해 놓는 거예요. 내가 수업하기 편한 요일과 시간은 언제 몇 시, 무슨 요일 몇 시. 내가 수업이 내키지는 않지만 수업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 내가 수업하기 불가능한 요일과 시간은 언제. 이게 내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 시간표가 확실해야 상담하는 자리에서 바로 과외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확정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요일을 확정하지 못하면 애매모호하게 상담만 하고 넘어가면 과외 구할 수 없어요.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학생에게 길동아 이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겠어?
또는 길동이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기로 하고 과외도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싹 던져줘야 돼요. 의욕을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과외 상담할 때가 학생이 가장 의욕이 충만할 때, 그때 뽐뿌를 막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학생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학부모에게 길동이가 가능하다고 하고 공부 의욕도 많이 있네요. 공부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5시에 수업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던지세요. 그렇게 약속을 잡아야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다른 과외쌤이 그 학생 탁 상담으로 낚아채 갑니다. 마지막 상담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면 상담 잘 마무리하기 바라겠습니다.